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MVP 문쌤 채널의 문쌤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의 기본 실행 방법부터 텍스트와 차트, 도형 등 다양한 개체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파워포인트 새로 만들기에 보시면 추천 검색어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클릭해 주시고 이 가운데서 밝은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해서 만들기,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비슷한 프레젠테이션 테마를 찾으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자체가 꼭 이걸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도형과 텍스트와 차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테마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탭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미리 보기가 있고 애니메이션, 고급 애니메이션 타이밍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도형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첫 화면에 보시면 타이틀에 흰색 그리고 검은색 도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흰색 도형을 보고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적용 방법은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개체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를 클릭해 보시면 없음, 나타내기, 강조, 끝내기 그리고 기타 추가 효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타내기라는 것은 현재 선택한 개체가 슬라이드쇼에 없는 상태에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에 등장하는 것처럼. 다음 강조는 이미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그 효과를 강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내기라는 것은 이미 등장한 이 개체가 무대 밖으로, 슬라이드 밖으로 나가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 나타내기, 추가 강조하기, 추가 끝내기 효과는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효과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타내기, 강조, 끝내기, 그리고 이동 경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동 경로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익숙하신 다음에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도형의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효과가 좋을지라고 하는 거는 이 도형의 모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도형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효과를 주는 거 물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효과, 이런 효과들은 이 개체와는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럴 때는 닦아내기 효과가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닦아내기도 이왕이면은 방향성을 봤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쫙 뿌려주는 듯한 이런 효과를 주면 좋겠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효과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서 강조를 하겠다. 그러면 닦아내기 했으니까 여기 한번 강조를 해줘야지 라고 해서 강조 효과를 하나 줍니다. 네, 됐죠. 미리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닦아내기 했던 거는 온데간데 없고 반짝이는 펄스 효과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창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아까 분명히 두 개를 적용했는데 하나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개체를 클릭하시고 닦아내기를 클릭하면 네, 보세요. 이번엔 아까 그 강조 효과가 펄스 효과가 사라져 버리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것은 효과를 새로 적용하거나 변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만약에 효과를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추가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 보십시오. 그리고 펄스를 눌러줍니다. 그랬더니 1번, 2번 하고 두 개의 효과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순서냐면 클릭할 때의 순서입니다. 1번, 2번.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강조되는 효과는 이게 나오자마자 또 클릭할 필요 없이 바로 위에서 나오면 좋겠죠. 그럴 때는 이 반짝이는 강조 효과를 어떻게 한다? 시작에서 이전 효과 함께 아니죠. 다음에 하겠다 하면은 숫자가 사라집니다. 왜? 클릭은 한 번만 해도 얘는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미리 보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닭간에게 지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1번 눌러주고 어디서? 효과 옵션에서 오른쪽. 됐죠. 여기서 재생 시작은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효과라는 것은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효과를 적용할 때 새로 적용하거나 바꿀 때 쓴다. 그러면 추가할 때는 어디서 한다? 개체를 클릭하고 이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과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뭐냐? 클릭할 때는 말 그대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엔터키를 눌러줄 때 이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 효과와 함께는 말 그대로 앞에 나온 효과와 같이 나오는 거고, 세 번째 이전 효과 다음에는 앞에 효과가 실행이 된 다음에 자동으로 이어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생 시간은 한번 클릭할 때마다 0.25초씩 올라가서 이건 1초 단위 진행이 됩니다.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효과가 실행되는 것이 얼마 후에, 몇 초 후에 진행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효과의 재생 시간을 1로 하고요. 지연을 0.5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깜빡이는 게 조금 느리게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효과를 위치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느냐? 눌러서 드래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삭제는 어떻게 하느냐?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검은 걸 볼게요. 마찬가지로 닦아내기. 이 흰 도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으니까 이 검은색 도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도형과 같이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어떻게? 이전 효과와 함께. 그렇죠? 한번 볼까요? 미리 보겠습니다. 네,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좀 색다르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때에는 도형의 모양과 관련이 있는 효과를 적용하는 게 좋고, 움직임이 큰 것보다는 부드럽고 효과가 최대한 절제되는 것으로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애니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로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왼쪽 편에 텍스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는 어떤 효과를 주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효과를 주는 분도 계세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클릭하시고 텍스트에는 밝기 변화 효과가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주는 게 괜찮고요. 아니면 올라오기도 괜찮습니다. 올라오기 같은 경우는 타이틀 같은 경우 할 때 좋죠. 닦아내기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방향은 왼쪽에서 하면 좋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확장하는 단추가 나와 있습니다.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였다가 4개로 나눠지죠. 이 효과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닦아내기 효과를 적용했기 때문에 닦아내기 창이 나타나는데, 효과 탭, 타이밍 탭, 텍스트 애니메이션 탭,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집니다. 방향은 왼쪽에서, 여기서 효과 옵션에서 했던 거죠. 똑같습니다. 소리, 많은 분들이 여기서 뭐 박수 소리, 비행기 소리, 많은 소리들을 하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리는 적용하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당히 산만해지고 시끄럽고 잘못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후 얘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텍스트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에 보시면 한꺼번에가 있고 단어 단위로가 있고 문자 단위로가 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돼 있죠. 한번 단어 단위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단어 단위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더블 클릭. 그래서 얘는 한꺼번에 하거나 아니면 문자 단위로를 해주십시오.
단위로는 거의 하질 않습니다. 문자 단위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되니까는 마치 타자를 치듯이 한 글자 한 글자씩 나오게 되는 거죠. 이래서 여기서는 닦아내기도 괜찮지만은 밝기 변화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 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그냥 두십시오. 뭐 나올 때 얼마만큼 지연이 되느냐 하는 건데 10이 가장 무난합니다. 두 번째 타이밍 탭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대로 두고요. 반복 없음 됐고 이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 여기서 다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묶는 단위가 현재 첫째 수준까지로 돼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객체로 또는 모든 단락을 한 번에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객체로 하고 효과 탭에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한꺼번에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과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이름이 같죠. 얘는 탭이고 얘는 일종의 효과입니다.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쭉 나와버리죠. 그래서 설명이 간단하게 넘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제목을 말해주고 한 문장, 그러니까 한 항목씩 설명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하시고 스타일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하나로 개체보다는 첫째 수준까지, 그리고 효과는 한꺼번에가 아니라 문자 단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한꺼번에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빨리 나올 수는 있겠죠. 제목을 제외하고는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시간 절약에도 좋습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효과 막 집어넣고 하는데 이런 거는 특히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아이들 장난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절대로 피하셔야 될 효과입니다. 뭐 회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효과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고요.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타이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도형에 들어있는 문구는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가 있을 때에는 밝기 변화 또는 날아오기, 닦아내기. 자, 여기서 날아오기 한번 볼게요. 날아오기 같은 경우에는 효과 옵션을 왼쪽에서 주면 좋습니다. 그쵸? 이게 여기서 날아오면은 이 그림과 개체들을 가로질러서 오기 때문에 좀 산만하죠. 이럴 때는 왼쪽에서 날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시작, 부드럽게 종료, 바운드 종료가 있습니다. 얘가 뭔지 볼게요. 지금 보면 현재 재생 시간이 0.50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를 반으로 0.25, 여도 0.25. 얘는 넘어가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위랑. 그래서 0.25, 0.25 똑같이 맞춰줍니다. 자, 부드럽게 시작, 부드럽게 종료. 얘만 한번 조절해 볼게요.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확 나왔다가 부드럽게 들어가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 뭔가 살짝 다릅니다. 자, 얘를 부드럽게 시작, 이걸 한번 빼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좀 차이가 구별되시나요? 그래서 조금 고급스럽게 보이려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 부드럽게 종료를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바운드 종료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5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뭔가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죠. 부드럽게 시작, 부드럽게 종료 아니면 바운드 종료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해 주시면 조금 더 색다른 텍스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효과들이 뭐가 있느냐 보시면 추가 나타내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서 클릭하면 네,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효과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으면은요. 물론 좀 독특한 어떤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텍스트는 요 안에서 끝내주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무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애니메이션 보겠습니다. 7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세로막대형, 원형, 꺾은 선형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세로막대형을 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좋을까요? 날아오기 이런 것보다는 이럴 때는 닦아내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올라오게 시간은 조금 여유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차트 애니메이션에는 이 효과 옵션을 보시면 하나의 객체로 계열별로 항목별로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계열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죠. 두 번째, 항목별로. 이건 차트의 종류와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계열 요소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설명할 때는 이게 낫겠죠. 그 다음에 항목 요소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현재 만들어진 차트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막 대형은 닦아내기 효과 옵션에서 아래에서, 이게 사실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로막 대형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또는 오른쪽에서 하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원형 차트 보겠습니다. 원형 차트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냥 밝기 변화를 해도 괜찮고요. 이거는 뭐 날아오기다 뭐 이런 거는 좀 안 어울리겠죠. 이럴 때 닦아내기, 닦아내기도 별로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 여기 보시면 시계 방향 회전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효과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 차트의 모양과 잘 맞아떨어지죠. 효과 옵션을 한번 볼까요? 효과 옵션을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돌아가는 모양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여기서는 지금 모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 개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열별로, 항목별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네, 설명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또는 계열 요소별, 항목 요소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진행이 가능하겠고요. 오른쪽에 와보시면은 이렇게 또 확장 단추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클릭할 때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씩 누를 때마다 이 항목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사는 이랬고 B사는 이랬고 C사는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형 차트는 시계 방향 회전이라는 효과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꺾은 선형,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트들이죠. 그 중에서 꺾은 선형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닦아내기 효과가 가장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밝기 변화도 괜찮긴 하지만 이왕이면 이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닦아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자, 이럴 때는 아래에서가 좋을까요? 왼쪽에서가 나을까요? 이럴 때는 아래에서가 좀 더 낫겠죠. 그쵸?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에서 하게 되면 이게 빨리 끝나버리잖아요. 볼까요? 왼쪽에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아래에서 해버리면은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게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죠. 효과 옵션에서 아래에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계열별로 볼까요? 이렇게 속도를 조금만 늦춰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거를 만약에 왼쪽에서 한다면 네, 빨리 올라가죠. 왼쪽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래에서 주는 것이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옵션은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효과와 방향이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닦아내기가 가장 무난하고 원형의 경우에는 시계 방향 회전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여기 이제 표가 나오는데 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하나로만 적용이 됩니다. 네, 왼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됐죠? 여기에는 효과 옵션이 별도로 없어요. 뭐 이 셀별로 된다든가 하는 게 없이 그냥 방향만 나옵니다. 이걸 분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씩 강조를 해주고 싶을 경우에는 삽입 탭에서 표 삽입으로 하지 마시고 도형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시작이라든지 재생시간, 지연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이동 경로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익숙해지시면 여기에서 몇 가지 효과들을 이용해서 좀 더 화려한 효과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애니메이션은 화려하게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청중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기본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